그러니까 의협 같은 경우에는 딱 그거예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로마가 내란 날 때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협회장이 최종 결정권자인지, 원로원이 최종 결정권자인지, 민회가 최종 결정권자인지, 그때 로마가 제대로 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 어디를인지를 두고 로마는 완전히 분열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 원로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로원파, 민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중파. 그래서 술라 마리우스,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시저까지 로마는 내전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의협을 보고 제가 보면 여기는 의협은 신뢰를 얻을 수도 없고 그렇겠구나 보이는 게, 이게 보니까 대의원 회의 있잖아요. 대의원 지금 비대위가 대의원들로 구성된 건데, 대의원 회의가 그러니까 이게 원로원파죠. 거기가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하는 쪽, 그리고 총회가 최고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쪽, 그게 두 개로 나뉜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장 이면택 협회장은 자기가 회원 투표로 뽑힌 자기 협회장, 그리고 총회가 최종 의사결정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대의원들이 뽑은 비대위는 자기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의협은 두 개로 병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와 이면택 회장 간의 관계를 보면서 내가 이게 원로원파와 민중파의 싸움처럼 이렇게 되는. 그런데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냐? 의사협회는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협회가 아닙니다. 의사협회는 뭔 말이냐 하겠지만, 이게 법정 전문가 단체라는 건 대한민국에서 독재 시절에, 그리고 특히 이거는 전두환 시절에 한 번 더 손을 본 법정 전문가 단체예요. 나라가 만든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서 면허 관리나 징계권을 주고, 그리고 담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고. 근데 뭐 의사협회는 가격 결정권이 나라에 있으니까 담합할 수 있는 건덕지도 하나도 없는 이상한 협회이긴 한데, 다른 협회들 전문가, 그래서 여러분, 이 법정 전문가 단체 중에서 정말 힘을 쓰는 곳이 있어요. 그게 약사입니다. 약사협회는요, 그러니까 약사협회가 왜 무적이냐? 약사협회가 의사랑 권력 투쟁을 해도 무적이고, 그리고 한의사랑 투쟁을 해도 무적인 이유가, 이 의료 3협회 중에서 약사협회가 제일 정치력이 높은 이유가, 거기는 그러니까 맨날 그 의사결정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자기들이 그 약관을 고치고 뭐 하면서 단일 의사결정 기관, 전투력 있는 기관으로 약사들이 싹 다 정비를 했어요. 약사협회는. 그리고 한의사협회는 법정 전문가 단체도 아니라서 의무 가입 의무도 없고 뭐도 없고, 그리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게 디바이드 앤 룰이란 말이에요. 독재 정권이 법정 전문가 단체들을 디바이드 앤 룰을 하려고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독재 시절에 의사들을 디바이드 앤 룰로 해놓으려고 대의원과 협회장을 이렇게 갈등 구조로 설계해 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이제 듣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법정 전문가 단체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계속 주요 이슈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주요 이슈였어요 하실 분들이 있는데, 전교조가 불법 단체였죠. 전교조가 불법 단체였었던 이유는, 대한민국에서는 교사 단체는 한국교총 하나밖에 없다라고 못 박아놨었어요. 법적으로 이 직군의 대표성은 이 단체만 가지고, 나머지 단체는 임의단체, 불법단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불법이었었던 거예요. 전교조도 그래서 불법이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교사 단체는 한국교총 하나밖에 없다. 다른 단체는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법정 전문가 단체의 독점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당근을 주고 채찍을 치고 디바이드 앤 룰을 해서 독재 정권이 전문가들이 독재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관리하던 차원에서 만든 게 법정 전문가 단체예요.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최고 의결기관을 둘러싼 내전에 휩싸여 있으니 의사들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의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번에 이 문제, 최고 의결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논의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이게 이제 지역협회가 거기서 이제 지역협회가 쭉 있죠. 돈 관련된 거나
그거에서 지역 의사회의 힘, 그러니까 의사협회라는 중앙 조직, 그러니까는 보세요. 협회장은 중앙 조직이고 또 지방 의사회는 지방 조직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의사라는 직군 자체가 여러 가지 같은 의사가 아니라 뭐 개원이 기타 등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방마다 헤게모니를 가지고 회비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밑에서 걷어서 위로 이렇게 지방위원회에서 의사협회로 쏘는 방식으로 되니 각자 자기가 가진 라와바리를 가지고 지금 호족처럼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분권형, 지방 분권형 조직으로 의협이 돼 있어서 투쟁을 했을 때 항상 그렇게 매가리가 없이 박살이 나고 내분이 나는 거다. 전공의들이 그런 의협을 상대로 안 하고 그냥 탕핑을 해버린 건 전공의들의 신의 한 수고, 어르신들, 의협에 계신 원로들, 어르신들은 야, 우리가 아직까지 이걸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 헤매고 있었던가?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체제 정비, 투쟁을 할 수 있는 체제 정비, 관료들이 의사는 드리블 치기 좋아라는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내부 개혁의 목소리를 안 냈었다라는 부분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의사 문제에서 내부 문제까지 이렇게 개입이라기보단 잔소리 까는 게 좀 웃기긴 한 건데, 보고 있으니까 딱 그냥 로마의 내정기간 생각이 나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협회장이 하든 대의원이 하면서 협회장을 그냥 힘없는, 협회장을 집정관으로 만들든 황제로 만들든 원로원을 다수, 그러니까 그 귀족정으로 하든 뭐 여러분들이 정체라고 하죠. 정체, 의협이라는 레짐 자체의 질서를 확보하시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레짐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상태로는 의협은 투쟁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